자, 그러면 이번에는 연산자에 대해서 예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름은 오퍼레이터스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를 만들 거고요. 패키지는 섹션 공안의 오퍼레이터 언더바 1이라고 할게요. 서 패키지는 01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리스메틱 오퍼레이터부터 할게요. 자, 메인 메서드 추가를 할 거고요. 자, 여기에선 산술연산자랑 증감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술연산자를 해보도록 할게요. 산술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나머지 연산자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출력을 해볼게요. 자, system.out.println 2 플러스 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을 할게요. 자, 두 번째 거는 8-5라고 할까요? 8-5. 세 번째 거는 7 곱하기 2라고 하겠습니다. 7 곱하기 2. 자, 세 번째 거는 7 나누기 2를 한번 해볼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무줄로 연산입니다. 8 모줄로 5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결과를 미리 좀 예측을 해볼까요? 출력하기 전에 첫 번째 건 당연히 5가 나올 거고요. 사칙 연산이니까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8 빼기 5는 3일 거고요. 7 곱하기 2는 14일 거고. 자, 요것만 좀 기억하라고 그러셨죠? 이거는 인트 나누기 인트이기 때문에 결과가 인트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3.5가 아니라 얘는 결과가 3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거는 8 모듈로 5인데 8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3이 나오겠죠. 이해하셨죠? system.out.println에서 한 줄만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증감연산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감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더하기 1, 빼기 1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 증감연산자가 앞에 붙느냐, 전이형이냐, 후이형이냐에 따라서 실제로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비교해서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의 형태로 다른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자, 그러면 케이스 1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nt value1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3이라고 한번 정의해 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value1에다가 플러스 했습니다. 그럼 value1이라고 하는 건 더하기 1이 일단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value1을 그대로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그러면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4가 나오겠죠. 자,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더하기 2를 하라는 소리니까 3이라고 하는 것이 더하기 2를 하게 되면 출력한 결과는 당연히 4로 바뀌어 있겠죠. 자, 위에 걸 그대로 카피해서요. 이번엔 밑에 게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 2번으로 바꿀게요. value 2. 자, 이제 뭐만 바꿀 거냐면요. 여기 앞에 있는 플러스라고 하는 것, 후이형으로 되어져 있는 걸 전이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위에 거도 value1을 더하기 1 해란 소리고 밑에 거도 마찬가지로 value2를 더하기 1 하란 소리인데 이 세미콜론에서는 명령이 하나밖에 없죠. 더하기 1 하라고 하는 명령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거나 밑에 거나 결과가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전혀 구분이 되지 않죠.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전체 화면을 할게요. 밑에 화면이 좀 잘 안 보여서 다시 전체 화면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아까 산술 연산에 대한 예제는 여기 나왔고요. 앞에 후이형이든 전이형이든 증감연산자를 실행하게 되면 둘 다 4와 4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증감연산자의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예제랑 상당히 동일한 형태인데요. 앞에 예제를 그대로 카피해서 할까요? 그냥 짧게요. 자, int value 3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value 3번도까지 3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제 잘 보세요. int value 4라고 하는 것을 내가 놓을 건데, 이때 value 3이라고 하는 값에다가 플러스 한 값을 집어넣어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럼 여기는 하는 일이 두 가지죠. 하나는 value 3이라고 하는 값을 value 4에다가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일이고, 한 가지 일은 색깔 좀 바꿔볼까요? 한 가지 일은 value 3이라고 하는 값을 더하기 2 플러스 해라. 다시 말해서 더하기 2를 해라 라고 하는 게 또 한 가지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일인데 뒤에 붙었을 때는 가장 꼴찌로 하는 거라 했었죠. 그러니까 얘가 1번 대입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value 4라고 하는 것에는 더하기 하기 전에 값이 들어갈 테니까 value 4는 3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다음 칸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플러스라고 하는 것을 실행할 테니까 그제서야 value는 3이라고 하는 놈은 4로 바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냥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value 3이라고 하는 놈을 한번 출력을 해볼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value 4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alue 4를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결과는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시죠? value 3이라고 하는 놈은 4로 바뀌었겠죠. 네, 4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플러스 됐으니까. 하지만 value 4를 집어넣는 시점에서는 더하기 하기 전에 결과가 먼저 들어가 있을 테니까 얘는 3의 결과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후이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대로 다 동일한데요. 여기 이제 넘버링만 좀 바꿔볼게요. 5번, 6번으로 바꾸겠습니다. 5번, 6번, 5번. 자, 5번, 6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는 앞에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전위형입니다. 그럼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죠. 자, 보세요. value 5라고 하는 것이 value 6에다 집어넣으라고 하는 첫 번째 명령이 세미콜론 안에 들어가 있고, 두 번째 명령은 value 5라고 하는 놈을 플러스 해라라고 하는 거죠. 요게 결국에는 하나 증가시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명령입니다. 자, 근데 전위형이기 때문에 얘가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얘가 먼저 실행될 거란 말이죠. 바꿔 얘기하면 value 5를 먼저 더한 다음에 그 값을, 더한 값을 value 6에다 집어넣으라고 하니까 value 6도 4가 될 겁니다. value 5가 4가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자, 이게 증감 연산자의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럼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4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앞에 거는 3이 나왔는데,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간격만 좀 띄워 놓을게요. 자, 여기다가, 간격. 한 줄 띄우기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실행시켜 볼까요? 그럼 처음에는 4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3, 마지막에 4가 나왔죠. 왜 4가 나왔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증감연산자의 세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는요, 앞에서 전위형과 후위형을 다 미리 구분하셨기 때문에 이거가 다고요. 이 세 번째 케이스는 좀 섞여져 있는 케이스를 그냥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value 7이라고 하는 것, 7번 할 차례죠. 7이라고 하는 것은 3이라고 하고요. 자, int value 8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value는 4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int value 9라고 하는 값을 정의를 할 텐데, 이제 막 섞어서 할 겁니다. 2 플러스 value 7 한 다음에 마이너스 후이형으로 마이너스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는 플러스 value 8. 자, 지금 막 섞여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쓰다 보니까 좀 되게 혼동스러운 코드처럼 보이죠. 여기를 잘 보시면 무려 플러스 마이너스가 5개나 이렇게 연거푸 있습니다. 이거 붙여서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연거푸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감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계산되거나 가장 나중에 계산되는 거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value라고 하는 8, 이거는 먼저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연산에다가 추가하는 거죠.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이 연산 더하기가 다 끝나고 대입까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해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마지막 요 라인에서는 실제로 명령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 명령은 오른쪽에 거 다 더하기 해라는 소리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명령은 value 7은 마이너스 1 해라. value 8은 플러스 1 해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다 더해서 더한 값을 value 9에다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명령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등은 누구라고요? 전위형 연산자. 꼴찌는 누구라고요? 후이형 연산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스템 아웃점 프린트 라인 value 7. 나머지는 그대로 카피해서 쓰겠습니다. 8번, 9번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얘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7번은 이래나 저래나 이게 뭐 꼴찌로 계산되던 1등으로 계산되던 다음 줄로 넘어올 때는 계산이 끝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것, value 7이라고 하는 것은 2를 가질 거고요. 자, value 8도 마찬가지죠. 1등이던 꼴찌던 일단 더하기 1이 수행돼서 다음 줄로 넘어갈 테니까 얘는 5로 바뀔 겁니다. 자, 문제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게 결과가 무엇이 나올 거냐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얘는 빼기 전에 연산에 들어가는 거죠. 빼는 건 제일 나중에 하는 거니까. 그럼 value 7이라고 하는 놈은 3이겠네요. 그렇죠? 자, value 8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4죠. 그런데 얘는 뭐랑 계산합니까? 플러스는 1등이니까 일단 더해놓고 그 다음에 계산에 참여할 거란 말이죠. 그럼 얘는 뭐로 바뀌었습니까? 5로 바뀌었겠죠. 결국엔 2 더하기 3 더하기 5 형태가 돼서 그 값이 value 9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연산이 있다고 한다면 후이 연산자들은 다음 칸으로 넘어가면서 후이 연산이 실행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10이 되겠네요. 자,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줄 띄우고요. 자, 실행.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는 2, 5, 10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예제로요.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비트 연산자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서브 패키지는 EX02번으로 만들게요. 이름은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입니다. 자, 메인 메서드 추가할 거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비트와이스에 대한 것들을 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한테 진법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진법 하나하나를 예제에서 쓴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자바에서 10진수를 2진수나 8진수, 16진수로 바꾸거나 다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2진수, 8진수, 16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코드에 대해서 잠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으로 바꾸실 수 있으면 손으로 바꿔서 직접 계산해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혹시라도 계산 방법을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자바에서 사용하는 메서드들이 있으니까 그 메서드 결과를 보고 그냥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걸 바꾸실 수 있으셔야 비트와이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자바 코드로 진법 변화를 좀 먼저 알아보고 본격적으로 비트와이스에 대한 오퍼레이션을 해볼게요. 자, 인트 데이터는 13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3이라고 하는 10진수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13이라고 하는 10진수를요, 2진수, 8진수, 16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바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때 사용하는 메서드가 자, 인티저 뱃속에 있는요, to binary string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to binary string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진수 문자열로 바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13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진수 문자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화면으로 바꾸고요.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010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그럼 13이라고 하는 10진수는 1010이라고 하는 이진수로 바뀐 겁니다. 여기 앞에는 다 0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0이 000000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는 지금 인트니까 총 32비트의 숫자가 있을 거고요. 그럼 32개 중에서 이 앞에 뒤에 4개만 나온 거니까 앞에 28개가 다 0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0은 생략해서 표현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8진수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진수는 이 부분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바이너리 대신에 옥탈이라고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옥탈 스트링이라고 하고요. 이건 8진수로 바꾸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16진수는 헥스로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마찬가지로 헥스 스트링. 자, 그럼 결국에는 13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요. 나는 이 자바 코드 요것만 사용을 하게 되면 2진수, 8진수, 16진수로 다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건 하나하나 0 하나가 나온 거고요. 두 번째 거 볼까요? 15가 나왔습니다. 15라고 있지 않죠. 8진수니까 1, 5가 나온 거고요. 8진수로. 자, 얘 같은 경우는 D가 나왔습니다.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소문자로 쓰셔도 되고 대문자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결국에는 여기 앞에다 뭐 0, 다 앞이 0이 생략된 거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0D라고 써도 되고 그냥 D라고 써도 되고요. 자, 얘는 지금 10진수를 가지고 16진수, 8진수, 2진수로 바꾼 코드입니다. 자, 이번엔 거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시 저기 있는 걸 가지고 10진수 13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줄을 좀 띄워 볼까요? 자, 띄워놓은 상태에서 또 마찬가지로 바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꾸는 코드인데요. 자, 인티저 10진수로 바꾸는 코드예요. 자, pass int라고 하는 게 결국엔 10진수로 바꾸는 겁니다. 자, passing 하겠다, 끄집어내겠다는 소리입니다. 뭐로? 인티저 값으로 끄집어내겠다. 정확하게 10진수로 끄집어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문자열이 들어가요. 문자열은 항상 이렇게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 1101이라고 하는 이진수를 얘는 지금 이진수인데 그 이진수라고 하는 것을 10진수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럼 얘는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13이 나오겠죠. 13을 이진수로 바꾼 게 이거니까 이걸 다시 10진수로 바꾸면 13이 나오겠죠. 자, 그럼 나머지 것들도 다 동일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뒤에 나오는 게 진법이에요. 얘는 8진법으로 바꿀 거고 얘는 16진법으로 바꿀 겁니다. 16진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16진법으로 표현된 숫자입니다. 자, 여기다가는 0D라고 쓰셔도 되고 그냥 D라고 쓰셔도 되고 0 대문자 D라고 쓰셔도 되고 여러분 마음입니다. 앞에 다 0이 생략된 거니까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15라고 쓰셔도 되고 0015라고 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아무튼 다 각각의 13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올 겁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실행시키게 되면 네, 얘가 결국에는 13이라고 하는 숫자를
2진수, 8진수, 16진수로 바꾼 거고 얘는 그 각각의 값들을 다 10진수로 바꾼 겁니다. 뭐라고 바꾸든 이 모든 숫자들은 이만큼의 모든 숫자들은 다 뭘 나타내는 거예요? 13이라고 하는 숫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자바에서는 정수 하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모양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진법은 뭐 코드를 통해서 직접 계산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코드를 가지고 비트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서 잠깐 보셨으니까 진법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방법만 해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진법 표현입니다. 자, 그럼 내가 8진수로 표현할 때랑 16진수로 표현할 때랑 2진수로 표현할 때 표현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했었죠. 그걸 먼저 좀 알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13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각각 무슨 진법을 나타내는 건지 뭘 나타내는 건지 위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이건 13이 당연히 나오겠죠. 자, 이거를 그러면 이진법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진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1101이라고 했었죠. 근데 그걸 숫자로 표시할 때는 0b라고 쓰고요. 1101이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진법입니다. 앞에다 0b라고 붙이면 되는 겁니다. 아니, 여긴 0b라고 안 붙였잖아. 이거는 문자열이죠.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로 본 거고요. 내가 정말로 이걸 숫자로 보겠다라고 하면 이 숫자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앞에 이진수 앞에는 0b라고 하는 것을 붙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8진수를 표현해 볼게요. 자, 8진수는 값이 얼마였었죠? 13이라는 게 15였죠. 15였죠. 자, 그때는 앞에 뭘 붙인다고요? 0이라고 하는 걸 붙인다고요. 0을 붙이면 이제 얘는 8진수를 읽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뭐 0D라고 할까요? 배문자로 쓸까요? 0D라고 쓸 거고요. 0X라고 썼습니다. 앞에 0X가 붙으면 이 뒤에 거를 뭐를 읽어라? 16진수를 읽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10진수를 읽던 16진수를 읽던 8진수든 2진수든 다 동일하게 뭘 나타내는 겁니까? 13이라고 하는 숫자를 나타내는 거겠죠. 자, 위에 거랑 구분하세요. 위에 거를 바꿀 때는 문자열로 받고 문자, 여기 스트링이잖아요. 문자열로 받고 문자열을 다시 정수로 바꾼 거고, 정말로 내가 숫자로 표현하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앞에 그 진법에 따라서 0b냐 8진수냐 16진수냐를 표시해주는 기호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 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표현 방법을 알았으니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비트 연산자입니다. 자, 비트 연산자에는 AND도 있고 OR도 있고요. exclusive OR 그리고 not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AND 그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력을 할게요. system.out.println 하고 나서요. 자, 3 AND 10이라고 할게요. 그럼 3이 뭐고 10이 뭐고 이런 것들을 이진수로 바꿀 수 있으셔야 되는데 혹시 바꾸실 수 없으시면 위에 있는 것처럼 바꿔서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은 0011이라고 하는 것이 3입니다. 이진수로.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앞에 뭐 붙여야 된다고요? 숫자를 표시할 때는 이진수는 0b라고 붙여야 된다고요. 자, 10이라고 하는 거 한번 이진수로 바꿔볼까요? 계산 한번 직접 해보시겠습니까? 1010이라고 하는 게 10이죠. 자, 거기 앞에다가 0b라고 붙여야지 이진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동일한 표현이죠. 여기는 10진수로 표현했을 뿐이고 여기는 이진수로 표현했을 뿐이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16진수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6진수로 3이라고 하는 건 0x03이고요. 16진수는 어차피 3은 똑같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0x입니다. 0x 그 다음에 a죠. 10이라고 하는 게 16진수로 그냥 이렇게 a라고 쓰셔도 되고 0a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차피 여기는 지금 3 and 10이라고 하는 거나 이거나 다 똑같은 숫자를 쓴 겁니다. 다만 표현 방법을 다르게 부른 거예요. 이거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를 부를 때 김동형이라고 부르셔도 되고요. 동형이라고 부르셔도 상관없잖아. 어떨 때는 이름만 부르고 어떨 때는 성까지 같이 부르고 뭐 그런 정도. 동일한 객체를 부르는 이름의 모양이 약간 다르다. 결국엔 같은 숫자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AND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AND 표시 하나를 쓴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AND 연산자라고 쓸게요. 자, AND 연산자. AND 비트 연산자까지 쓰겠습니다. 비트 연산자. 그럼 실행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진수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요. 이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AND라고 하는 건 둘 다 1일 때만 1이죠. 그럼 두 번째 칸만 둘 다 1이고요.
여기만. 나머지는 지금 둘 다 1인 경우가 없죠. 그럼 결국에 얘의 결과는 0010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겠네요. 그죠? 실제 결과가 그냥 써볼까요? 0B, 0010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이거의 이진수를 바꾼 것의 결과가. 그럼 얘는 10진수를 바꾸면 2라고 하는 값을 가지겠죠. 그럼 결국엔 얘도 2가 나올 거고요. 얘도 2가 나올 겁니다. 자,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자, 마지막에 결과가 2가 3개 나란히 온 거 보이시죠? 자, 한 줄씩 다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띄울 거고요. 여기서 한 줄 띄우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2라고 하는 결과가 3개가 다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비트 연산자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동일하게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요. 오화 연산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화 비트 연산자라고 할 거고요. 여기 오화니까 이렇게 세로로 되어져 있는 키보드에서 엔터 위에 있는 거죠. 이걸 오화로 그대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이 비트 연산자, 바이너리로 바꾼, 이진수로 바꾼 여기에서 쓰면 되겠죠. 바이너리라고 이 오화 연산자는 비트끼리 계산할 때 둘 다 0일 때만 0이죠. 나머지는 다 1입니다. 그럼 둘 다 0일 때는 여기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인 것만 0입니다. 결국에는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얘를 결과적으로 10진수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11이 되죠. 자, 이거 왜 11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는 건 진법 변환 문제고요. 혹시 이게 계산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이론 시간에서도 10진수로 바꾸는 거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혹시라도 그걸 좀 보시고 행여나 그것도 잘 이해가 아직은 잘 안 가신다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여기 위에서 설명드렸던 기존의 진법을 10진수로 바꾸는 함수를 이용해서 실제 값이 무엇인지 알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비트 연산 왜 이게 이렇게 나왔는지는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엔 익스클루시브 오화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카피해서요. 이번에는 익스클루시브 오화는 XOR라고 불러요. XOR라고 표시합니다. 익스클루시브 오화는 이렇게 꺾인 모자 표시죠. 자, 꺽쇠 표시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값을 보도록 할게요. 익스클루시브 오화는 두 개가 같을 때는 false, 0, 다를 때는 1이죠. 그럼 두 개가 같고 다른 것만 비교를 하게 되면 되겠네요. 첫 번째 거, 끄트머리는 다르죠. 그러니까 1일 거고요. 두 번째 거는 같죠. 두 번째 건 0이겠네요. 자, 세 번째 거 볼까요? 세 번째 것도 00이니까 다르네요. 같으네요.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니까 잠깐만요. 제가 네, 맞죠? 0, 1 하게 되면 다르니까 1이고요. 그 다음 1, 1 같으니까 0이고요. 세 번째 0, 0이라고 하는 거 같으니까 0이고요. 마지막은 1, 0이니까 다르니까 1이고요. 자,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럼 결과는 9가 되겠네요. 8 하나랑 1 하나랑 이렇게 될 테니까 얘도 9가 나올 거고요. 얘도 9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사이의 간격만 좀 띄울게요. 자, 실행. 자, 그럼 마지막에 3개가 999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이제 마지막 연산자입니다. 난 연산자입니다. 자, 난 연산자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바로 출력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난 연산자는 여러분들이 결과를 좀 보시면, 결과가 갑자기 조금 플러스였던 게 마이너스로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론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지. 답만 말씀을 드리면, 부호 비트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를 낫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를 나타나게 되면 플러스가 됩니다. 자, 이론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에서는 결과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하는 값에 낫을 붙였습니다. 자,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3이라고 하는 값에다가 낫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0B, 00, 11이라고 하는 3이라고 하는 이진수에다가 낫을 붙인 거랑 동일한 결과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0x 03이라고 하는 16진수에다가 낫을 붙인 거랑 결국엔 동일한 결과가 됩니다. 내내 또 동일한 결과예요. 자, 이거 결과가 뭐가 나오나요? 자, 일단 결과로 따지면 지금 앞에 이만큼 여기 앞에 쭉 다 0일 거 아니에요. 이 앞에 있는 것들은 그놈들은 다 1이 될 거고 얘가 0이 될 겁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실제로 바뀐 게 0b라고 쓸게요. 자, 0b 이진수로 표현되는 게 1111 쭉 바뀌다가 마지막에 00으로 이렇게 끝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읽나요? 읽을 때는 뭐로 읽는다고요? 0이라고 하는 놈을 기준으로 읽는다고요.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자, 그러면 실제로 읽으면 0으로 기준으로 읽게 되면 3이죠.
답은 일단 마이너스일 거고요. 부호 비트가 마이너스일 테니까 마이너스고 0으로 기준으로 읽었으니까 3인데 거기다 더하기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왜 마이너스 4 나왔는지 아시죠? 자, 실습에서는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혹시 이해 안 가시면 이론 파트의 동영상을 좀 참고해 주세요. 자, 실행시키겠습니다. 실행시키면 마지막에 마이너스 4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줄 한 줄만 띄울게요.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다시 말해서 3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낫을 붙이면 모두 다 마이너스 4가 나왔다. 그게 진법이랑 상관없이. 자, 여기까지가 BT 연산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연산자 첫 번째 단계의 마지막 예제로요. 쉬프트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만들고요. 서브 패키지는 EX03번으로 할게요. 자, 클래스 이름은 쉬프트 오퍼레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메인 메서드 추가를 할 거고요. 자, 첫 번째 산술 쉬프트입니다. 자, 쉬프트 연산자에는 산술 쉬프트가 있고요. 논리 쉬프트가 있다고 썼죠. 산술 쉬프트는 부호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2와 나누기 2라고 하는 거, 곱하기 2거나 아니면 나누기 2의 효과를 얻는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프트 시프트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레프트 시프트는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레프트 시프트. 자, 바로 마찬가지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자, 그리고 첫 번째로는 3이라고 하는 값을 레프트 시프트 한 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거 시프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두 칸을 시프트 한번 해볼 거고요. 마이너스 3을 두 칸을 한번 시프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프트 시프트 하게 되면은 비트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죠? 왼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건 숫자가 커지는 거죠. 커지면 한 칸당 곱하기, 작아지면 한 칸당 나누기,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과를 미리 쓸 수 있겠네요. 얘 같은 경우는 곱하기 2니까 결과값이 뭐가 나올까요? 6이 되겠죠. 그럼 얘는 누굴까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두 칸을 이동했으니까 두 칸을 이동하게 되면 곱하기 4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12가 될 거고요. 당연히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레프트 시프트라고 하는 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무조건 왼쪽으로 가게 되면 한 칸당 곱하기 2씩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트 시프트를 한번 해볼게요. 한 줄 띄우고요. 자, 위에 거 그대로 카피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킬 거고요. 라이트 시프트입니다. 자, 동일하게 할 건데요. 이번에는 숫자를 좀 5라고 해볼까요? 나누기 4까지 해야 될 거라서 5. 자, 이걸 다 이쪽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라이트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라이트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조금 다르다고 썼죠. 자, 일단 이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니까 비트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네요. 그럼 나누기입니다. 한 칸 이동했으니까 나누기 2 한 거죠. 나누기 2 하게 되면 결국은 5 나누기 2 한 거네요. 인트 나누기 인트는 인트죠. 그래서 2가 될 거고요.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나누기 2 하게 되면 원래 값은 마이너스 2.5잖아요. 마이너스 2.5인데, 0.5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플러스인 경우에는 2.5가 나왔을 때 0.5를 버리지만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올림을 하라 했었죠. 숫자의 크기가.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나온 겁니다. 플러스 2.5는 2로 바뀌는 거고요. 마이너스 2.5는 마이너스 3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5 같은 경우도 시프트도 마찬가지죠. 오른쪽으로 나누기 4라고 한 거니까 5 나누기 4 한 거잖아요. 그럼 원래 1.25가 나와야 되는데 0.25는 날아갈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1.25가 돼야 될 텐데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 자, 전체 화면으로 하고 실행해 볼게요. 아래쪽에 나서 안 보여서.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2,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2. 왜 얘가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산술 시프트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산술적인 계산을 대신할 수 있는 시프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논리 시프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논리 시프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비트를 이동만 시키는 겁니다. 그럼 부호 비트까지 같이 이동시키겠죠. 그럼 부호 비트까지 같이 이동시키니까 부호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스템.out.println 3이라고 하는 것을 논리 시프트로 1로 해볼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00000 쭉 생겼다가요. 마지막에 11 이렇게 붙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거를 오른쪽으로 몇 칸 이동하래요? 한 칸 이동하래요. 그럼 얘는 날아가겠죠.
요만큼, 아이고, 여기 끄트머리 얘는 하나 날아갈 거고, 여기 앞에는 빈칸 하나 생길 텐데 거기에 0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뭐랑 똑같아요? 라이트 시프트랑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는 결과값이 뭐가 나와요? 1이 나오겠죠. 결과가. 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논리 시프트는 양수인 경우에는 라이트 시프트랑 결국엔 동일한 개념이 되는 꼴입니다. 자, 반면에 이번에는 음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거를 31칸 이동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는 기본적으로 모든 정수는 인티저로 인식되기 때문에 32개가 있을 거예요. 요게. 자, 근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면 부호 비트가 1이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거를 이진수로 쓸 수 있나요? 다 1이고요. 자, 이진수로 음수 읽는 방법 이론 시간에 설명드렸었죠.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다 11, 01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3입니다. 왜냐하면 음수 같은 경우 부호가 음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0을 기준으로 읽으라고요. 0을 기준으로 읽으면 얼마인데? 2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요. 0을 기준으로 읽은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논리 시프트로 몇 칸? 31칸 이동하래요. 31칸 이동하면 여기는 31개 날아갈 거고요. 뭐만 남아요? 얘만 남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앞에는 다 뭐로 채워집니까? 0으로 채워져요. 0이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잖아요. 제일 앞에 부호 비트가 0이면. 그럼 결국엔 얘도 마찬가지로 1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만큼 다 날아가서 버려질 거고요. 이해가 가셨나요? 자, 실행시켜 볼게요. 자, 실행시키면 잠깐만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비교 연산자가 돼버렸네요. 다시 실행시켜 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1이 나왔는지 이해하셨죠? 여기서 왜 1이 나왔는지. 네. 여기가 1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산술 시프트까지 배웠고요. 산술 시프트와 논리 시프트까지 배우셨고요. 그래서 앞에서 지금 3개 연산자에 대해서 예제를 실습을 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